무릎이 너무 아파서 연골주사, 뼈주사 맞으셨던 분들 많으시죠? 맞으면 한동안 편하고 또 아프면 또 맞고, 이 패턴 혹시 몇 년째 반복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또 듣기에는 주사 자주 맞으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 연골과 무릎 통증에 관한 이야기들을 싹 다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연골주사가 하는 역할이 연골이 다 닳고 관절액이 줄어들었을 때 관절 내부에서 충격을 잡아주고 윤활유를 보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몸 안에도 무릎 충격을 줄여주고 윤활작용을 할 수 있는 윤활액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윤활액을 만들어주는 공장의 스위치가 꺼져 있다는 부분인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연골주사, 뼈주사 대신 내 몸에 이미 가지고 있는 윤활과 충격 흡수해주는 윤활액 만드는 공장을 어떻게 다시 쌩쌩하게 돌릴 수 있는지 그 방법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매일백사한의원 원장 신승정입니다. 서울 중랑구에서 세 분 원장님과 함께 정확하게 진단하고 끝까지 치료하고 있습니다. 내 무릎이 만성적으로 통증이 있다, 치료를 해도 자꾸 재발한다, 이럴 때는 일단 만성염증의 고리를 끊고 무릎 연골이 계속 충돌해서 염증이 재발하지 않도록 무릎 주변 인대, 근육, 결합 조직들을 보강해 줘야 되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자꾸 재발하는 무릎 통증 뿌리 뽑는 방법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넣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진료 보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처음엔 주사 맞으면 석 달은 갔는데 이제는 한 달도 못 가고 금방 다시 아파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주사 맞을 때마다 비용도 만만치 않으시죠. 비급여로 비싼 주사는 한 번에 수십만 원씩 부담하시는데 점점 다시 아파지는 주기는 짧아지기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잠깐 소염 진통만 하고 염증을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고 무릎을 알맞게 보강해주지 못해서 무릎 뼈끼리 계속 충돌되는 게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골주사도 정말 좋은 치료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한계도 있습니다. 연골주사 자체가 연골을 재생시켜주지는 못하고 히알루론산이라는 윤활액을 채워 넣어주는 방법인데요. 무릎 관절 안쪽이 뻑뻑하고 연골이 닳으면 관절 사이가 건조해지거든요. 그 자리에 젤리 같은 인공 윤활액을 주입해서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효과 있고 부작용도 덜한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정말 중요한 사실 말씀드리면, 우리 몸은 원래 그 윤활액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외부에서 넣어줄 필요 없이 내 몸 안에서 100% 천연으로 직접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윤활액을 만들어주는 공장이 왜 꺼져 있는지 이유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비유 하나 드릴게요. 물 퍼내는 펌프가 있는데 펌프 호스를 물에 넣기만 한다고 물이 끌어올려지는 게 아니고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 물이 따라 올라오는 거잖아요. 똑같이 여러분의 연골에 무릎의 영양분, 관절액이 잘 도달하려면 적당하고 건강한 무릎 굽힘과 펌이 지속적으로 펌프 작용처럼 있어야 하거든요. 펌프가 물을 쭉 빨아들이려면 꾹 눌렀다가 놓아줘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을 정확하게 해줄 때 윤활액도 꽉 채워지는 겁니다. 무릎을 구부릴 때 연골이라는 펌프가 꾹 눌리면서 노폐물을 뱉어내고, 무릎을 다시 펼 때 압력이 풀리면서 신선한 영양분과 윤활액을 빨아들이는데요. 단순하게 무릎 펌핑이 노폐물을 빼주고 윤활액을 채워주는 것 이외에도 중요한 역할을 또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연골은 혈관이 없어서 영양 공급을 이 펌핑 작용으로 받거든요. 움직임 자체가 원활해야 무릎에 염증도 안 생기고 무릎에 노폐물도 빠져나가고 연골도 건강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무릎이 아프면 본능적으로 무릎을 최대한 안 굽히고 안 펴려고 하게 됩니다. 무릎을 많이 굽히면, 무릎을 더 많이 쓰면 연골 찢어진다고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온종일 가만히 앉아만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릎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두면 펌핑 작용이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이게 지속될수록 첫 번째, 활막이라는 관절막이 점점 굳게 되고요. 두 번째, 우리 몸에서 윤활액이 무릎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 번째, 관절액 생산 능력 자체도 떨어져 버립니다. 또 이런 상황이 오래될수록 아무리 주사로 윤활액을 채워 넣어도 연골 안쪽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금방 소진되어 버리거든요. 주사 효과가 점점 짧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프다고 전혀 안 쓰고 안 굽혔던 그 행동이 사실은 내 무릎 연골을 굶겨온 셈입니다. 이게 악순환
순환입니다. 아프니까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니까 연골이 더 마르고, 더 마르니까 더 아프고, 우리는 이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무릎이 아파서 체중 싣고 굽히지를 못하겠어요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체중 싣지 않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관절에 부담 없는 무브와 펌핑 운동입니다. 체중 부담 없이 가볍게 펌프만 쥐었다 폈다 하는 방법이에요. 이후에는 레그 익스텐션과 같이 직전에 알려드린 근육 강화하는 운동 병행해 주시면 훨씬 빠르게 호전될 겁니다. 첫 번째,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다리에 힘을 완전히 뺍니다. 그 상태에서 그네 타듯이 무릎을 앞뒤로 살랑살랑 흔들어 주세요. 무릎이 굽혔다 펴지는 이 작은 움직임만으로 관절 안에서는 압력 변화가 생기고 펌핑 작용이 시작됩니다. 체중이 실리지 않으니까 연골 부딪히는 부담 없이 순수하게 영양 공급만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침대에 편하게 누우세요. 발 뒤꿈치를 바닥에 대고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가 천천히 펴줍니다. 이것도 충분합니다. 중력 부담 없이 관절을 움직이는 거니까요. 세 번째, 이번엔 허벅지 근육 운동인데요. 하중을 싣지 않으면서도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앉아서 허벅지 앞에 힘을 주고 무릎을 이렇게 펴줬다가 굽혔다가 천천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핵심은 여기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오는 느낌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허벅지 근육이 성장해야 연골에 가는 충격을 나눠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되나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일 일어나서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3분, 저녁에 한 번 3분. 헬스하듯이 힘주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 무릎에 무리 안 가는 선에서 가볍게 시작하는 겁니다. 급하게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강도는 천천히 올려가면 돼요. 선생님, 운동하는데 무릎이 좀 불편한데 계속해도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여기서 해도 되는 통증과 멈춰야 되는 통증을 확실히 구분해 드릴게요. 첫째, 뻐근하다, 묵직하다. 이건 괜찮습니다. 근육과 관절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신호예요. 둘째, 뚝뚝 소리가 난다. 아프지 않고 소리만 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절 안에서 공기방울이 터지거나 윤활막이 움직이면서 나는 소리예요. 멈춰야 하는 나쁜 통증은 찌릿하게 전기 오르는 것 같거나 날카롭게 쑤시는 느낌, 쿡쿡 찌르는 통증. 이거는 즉시 멈추셔야 됩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이럴 때는 운동 아예 멈추시지 마시고 통증이 없는 각도부터 천천히 늘려가면 됩니다. 아주 살살 통증 없는 범위 안에서만 시작하시고 조금씩 늘려가시면 윤활액은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 펌핑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데도 회복이 더디다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회복이 되어도 다시 금방 재발되어서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이럴 때는 이미 연골 손상 등급이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점점 심해진다고 하면 이미 3, 4단계까지 진행돼서 관절에 만성염증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골 자체가 다 닳아가지고 관절에 충격이 그대로 전해져 염증이 계속 재발되는 건데요. 근본적으로 통증을 감소시키고 편하게 걸으려면 염증을 없애주는 것뿐 아니라 관절 주변을 받쳐주는 인대, 근육, 결합 조직들이 무릎 연골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실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염증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조직 보강이 함께 이루어져서 이 만성염증의 고리를 제대로 끊어주어야 무릎 통증이 재발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확인해보면 무릎 연골이 2단계, 3단계 지나면서 만성으로 염증 상태가 돼서 오는 경우도 많고요. 심하면 연골 등급 4단계로 연골이 완전 다 닳아서 아예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4단계까지 진행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수술을 권해드리기도 하는데요. 내 무릎이 아직 2, 3단계다 이럴 때는 단순하게 소염 진통 말고 무릎 환경을 개선해서 무릎에서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걸 끊어내시고 연골 대신 충격을 흡수해줄 인대, 근육, 결합 조직을 강화하면 확실히 무릎 통증 재발하지 않고 통증 없이 산책하고 등산하고 다 가능합니다. 무릎 연골 하나도 없어도 무릎 통증 하나 없이 등산 다니고 여행 다니고 한다는 분들 이야기 TV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다 똑같이 염증 없이 무릎 주변 조직들 보강해서 무릎뼈가 안 부딪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자꾸 무릎 통증이 재발한다, 수염 진통제도 맞아보고 주사도 맞아도 그때뿐이다. 내 무릎의 통증의 뿌리를 뽑으려면 지금 내 무릎이 몇 단계인지 내 무릎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첫 번째, 내 무릎 상태에 딱 맞는 치료 계획이 두 번째입니다. 내 무릎 연골 나이가 몇 살인지 궁금하신 분께서는 관련 내용 고정 댓글에 넣어둘 테니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무릎은 연골 다 닳기 전에 인공관절 꼭 해야 하는 상황 되기 전에 만성염증 끊어내고 보강하면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환자분들 튼튼한 무릎을 위해서 좋은 정보 전달 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리고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끝까지 치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